저희가 사전에 준비하기를 이제 소개가 끝나면, 책 소개가 끝나면 저하고 함께 그 토크를 좀 짧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객석에 계시는 분들이 또 질문도 있으실 텐데 그것도 좀 받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좀 편안한 모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계에서 나오신 분은 이런 부분들은 적당히 잘라서 편집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저기 오신 분이 그 KBS에서 그 원래 뭐죠? 그게 외주 방송을 하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왔어요. 맞죠? 네, 자리 정리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저자와의 대담 시간입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고요. 또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작가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네,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나 이거 보충해서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다거나 책을 읽으셨거나 또는 아직은 안 읽었지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다음에 또 질의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책장국 월학회 창립 회원이시자 또 그 지역에서 사학자로 꾸준히 활동해 오신 책장국 박사님의 두 번째 책입니다. 사실 첫 번째 책은 고조선과 한, 그 책도 제목이 좀 길었어요. 제 기억에는 인류의 기나긴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뒤로 몇 년의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훌쩍 뛰어넘어서 가장 최근세 또는 현대사 이야기로 책을 펴냈었습니다. 자, 이 책을 이렇게 쓰시려고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배경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축사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만은 우리 정오대라고 하는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해 왔고, 또 어락회라고 하는 역사 연구단체 우리 송기영 변호사님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우리 어락회가 무려 40년 동안 나름대로 책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광복 80년이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가 너무나도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그런 역사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한 달간 일정을 다녀오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경이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이 명칭은 금년까지만 이게 유효할 것 같고,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리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신발끈을 다시 묶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그런 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미국 현지에서 느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걸 느꼈느냐라면은 우리가 흔히 알기에 소위 코리안들이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월등하다, 우월하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굉장한 이 딜레마, 상당한 소위 이 번영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포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대한민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진보, 지역 등등 굉장한 갈등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우리 교포들의 그 평균 소득이 우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아세안 그룹 중에서도 또 중국이나 일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인도
그리고 심지어 베트남 출신의 그런 이민자들보다도 우리 코리안들의 평균 소득이 적다라는 이런 현실적인 제가 언론 보도와 또 그런 현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까지는 잘 이뤄왔는데 결국 중국의 불기 그리고 미국의 패권 등등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상당한 위기에 앞으로 놓일 수 있겠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좀 직시하고 이런 진보나 보수의 진영 논리에 갇혀져서는 안 되고 우리가 미래 앞으로 80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통합의 시대로 가야 한다는 그런 관점에 그런 생각에 많은 그런 상황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약 3년에 걸쳐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집필하고 탄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저자가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책 한 권이 어떤 분들은 뭐 뚝딱뚝딱 써내는 분도 있고 요즘 AI한테 집필하라 그러면 몇 분 만에 책도 뭐 만들어내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사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정읍이라는 지역에서 2권의 역사서를 쓴다는 게 참 쉽지 않는 일이다. 그것은 이제 어떤 자료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정읍이 시골 도시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런 방대한 분량의 또 통찰적 어떤 시각으로 책을 쓰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탄생도 경이롭지만 최창국 박사가 이 책을 쓰신 것도 참 경이로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자야 책을 쓰는 기분으로 또는 이제 자기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뭐랄까 밤늦은 시간에 잠을 안 자고도 즐거우셨을 텐데 이걸 옆에서 지켜보시는 가족들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 뭐 사모님 저 뒤에 계신 것 같은데 책을 쓰는 동안에 가족들한테 여러 가지 좀 도움도 많이 받으셨고 또 불편함도 좀 끼치셨고 또 죄송스러운 어떤 일도 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 저 교보문고예요. 여기서 한번 공식적으로 그동안 수고해주신 가족들한테 고맙다는 말씀 한번 가능할까요? 지금 이거 원래 계획에 없었던 멘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불신양면으로 우리 성문을 해주신 우리 집사람과 또 우리 세 딸 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이 워드를 좀 찾아왔는데 사실 제가 전부 글로 써서 우리 자녀들 주로 교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분담해서 이렇게 숙제 해결할 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그런 마음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고생스러움을 2번 지키신 분이거든요. 그 전에 쓰셨던 책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반도의 고대 국가인 그 고조선과 한 남한 지역의 한이라는 그 나라까지를 쓰는데 138억 년의 역사를 쓰신 분이고 그 뒤에 이제 이번 책은 이제 100여 년의 역사를 좀 다룬 건데 그만큼 장기간의 장구한 세월의 그 역사를 담으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근데 그걸 또 공기업에서 도와주셨던 가족들의 고생이 아마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책에 이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검수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워낙에 회원이기 때문에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온 거는 한글로 워드 작업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이거
저자께서 연세가 좀 많이 되시는데 이걸 직접 타이핑을 하셨을까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일일이 펜으로 쓰셔가지고 따님들에게 주면 따님들이 또 그걸 타이핑을 하시고 또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고 출판사에 또 보고 이렇게 고생스럽게 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과거에 그 박사학위 과정이나 석사 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똥개 훈련시킨다고 하잖아요. 일일이 펜으로 써가지고 하면 빨간색으로 쫙쫙 긋으면 다시 써야 되고 다시 써야 되고 하는 그런 고생함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이야 뭐 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삭제도 하고 복사도 하고 그런데 일일이 펜으로 쓰신 그 역작, 정말 역작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에는 실제로 가정은 없지만, 역사학자라든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이랬었다면 하면서 가정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 참 어렵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저자께서 한 100여 년의 역사를 다루면서 어느 시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하는 그 역사적 사건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꼽으신다면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희망을 하실까요? 제일 안타까웠던 장면은 그 소위 부한말의 아간 파천의 즈음에서 서재필 박사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바로 소위 입헌 군주제를 추구하는 그런 그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그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가 우리가 모든 조야가 하나로 똘똘 뭉쳤더라면은 우리가 결코 일제에 이런 강점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걸 하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김구 선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김구 선생이 올바른 그런 이 경륜과 정치적인 소신이 있었더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분단을 좀 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이분이 어떤 확고한 그런 그 소위 이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철학을 좀 더 강하게 갖고 여기에 합심해서 좀 노력을 했더라면은 우리 민족의 분단을 좀 막아낼 수 있었고 또 우리 민족 상쟁을 막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그 위험스러운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시고 안타까운 그 삶을 마감하시게 된 특히 이제 암살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공과를 떠나서 추앙하는 그런 어떤 그 세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 있게 그 김구 선생님의 역할이 그 당시에 조금 더 다른 노선이었다면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되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사의 어떤 편리만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믿음화 시켜버리는 것들이 오늘날 그 한국 사회의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책도 아마 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런 현상들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이 책을 쓰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오늘날 우리 사학계와 또 우리 사회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는 제대로 보는 어떤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말씀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제 책의 서론에 그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리를 서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각자 자기의 논리만을 좀 앞세우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에는 그 유튜브라고 하는 이제 첨단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오히려 더 이게 깊어지고 확산돼가는 그런 현실에 있는데 결국은 이 역사학자, 역사 선생 또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중을 선도하는 이 정치가나 또 어떤 사회가나 또 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삼가 신중하고 그리고 이 소위 사회의 그 리더들, 역사의 리더들은 좀 진중하게 객관적이고 그런 공정한 가치관의 입장에서 우리 대중들에게 가르치고 이결해야 한다는 이제 언급을 제가 그 서문에 썼습니다만은 결국 답은 이제 거기에 있겠죠. 서로가 서로 소위 언더스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는 그 이해와 서로의 어떤 그 공존의 폭을 넓혀가는 길밖에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저자하고 이제 사적으로 나눈 대화 중에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밥을 먹고 사는데 사실은 매일매일 쌀밥만 먹고 살진 않거든요. 한 끼의 밥을 먹더라도 거기에 쌀도 들어가 있고 또 분식도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김치도 있고 찌개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먹어서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 역사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한 가지만 그렇게 고집하려고 하는지.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은 과거에 그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들, 또 여러 어떤 학파들의 영향,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을 가끔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학계에서 단순한 산술적인 평등적 시각이 아니고 정말로 옳은 시각으로 역사의 팩트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용기 있게 책에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자, 이제 이 책을 쓰시고 여기저기에서 특히 미국에서 초청 강연이 있었잖아요. 네네. 미국 다녀오신 얘기 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미국에 이제 아까 언급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사에 우리 한국에 280만 명의 동포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인 사회가 굉장히 꼭 한국의 축소판처럼 이렇게 또 찢어지고 나눠져서 이 한인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이제 바로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경이롭다는 이 역사적인 이 성과와 또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인 동포들에게 서로 화합하고 단합하고 서로 동포회를 나누어서 그런 우리 코리아를 더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래서 결국 각 지역의 그 한인의 초청 그런 데 강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라디오 한인 방송 또 기독교 TV 방송 등등과 언론과의 또 대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뭐 육개주의 방송이 나가기도 하고 여러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은 참으로 경이롭다.
그리고 우리 미주 동포 280만 명이 이 나라를, 이 미국을 뭐 저 외국에 이민 온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아까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한민족과 고조선 한해에 들어있는 내용처럼 약 1만 4천 년 전에 그 베링의 이 빙하기 말기에 베링 육교를 건너서 알래스카, 미주, 남미까지 확산되어 간 것이 바로 이 북방 몽골계의 한 줄기가 있었고, 그때 또 역시 바이칼과 몽골과 또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로 진입해온 또 한 줄기 갈래가 있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미국이란 나라는 바로 1만 몇천 년 전에 우리들의 선조들이 한 갈래는, 한 줄기는 바로 북서진했고 또 한 줄기는 북남진했기 때문에 우리 미주 동포들이 바로 이 우리의 사천적인 이 선조의 땅을 살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하는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이민 200주년이 되는 그 시점에 가서는 미국 사회를 리더하고 미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소위 그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왔다는 뭐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사님께서 이제 미국 다녀오신다고 하길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과 미국이 수교를 하면서 우리 배가 아니고 다른 나라 배를 이용해서 보빙사도 미국에 간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축사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승만 박사가 외교론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미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됐고, 오늘날에는 최창묵이 미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대한민국의 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오는 모습이 몇 가지가 오버랩됐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서 대담을 이렇게 좀 줄이고요.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또 저자에게 궁금해하거나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특별히 한 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는 인천 김선수 선생님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어떤 창립에 큰 공헌을 하셨고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한 분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인천 사랑방을 이끌고 계시는 최은대 선생님 오셨거든요. 이 책에도 그 김종수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저자께서 일부러 좀 배려하면서 임팩트 있는 내용을 넣어놓으셨는데, 인천 사랑방에서는 이 책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혹시 저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생각지도 못하게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그 예리하게 딱 말씀하신 그 정말로 핵심을 정확히 이렇게 짚어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동학, 그다음에 한민당, 그리고 그 지역적 그 지역이 그 전북이지 않습니까? 전북이고 또 전북 중에서도 정읍하고 고창이에요. 뭐 좀 여담이지만은 전봉준 장군이 태생은 고창입니다. 고창 당촌이에요. 주요 활동은 정읍에 가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정읍하고 고창이 맨날 싸웠어요. 동학 가지고. 동학 혁명 기념일을 정읍 쪽에서는 황토연 동학의 중심지가 정읍이다. 고부에서 절치의 봉기를 했고, 또 황토연 전투 그 변성지가 정읍이고, 여러 측면에서 정읍이다. 고창은 전봉준 장군이 고창 태생이고
동학이 혁명으로서의 성격을 띈 것은 무장기포다. 그래서 동학의 중심은 고창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유성엽 의원이랄지 뭐 이런 이제 해가지고 정읍으로 그 항토현 전 그 기념해가지고 그렇게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좀 얘기가 우리 이도영 의원이 태생은 고창인데 시의원은 정읍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봉준 장군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국사를 배우고 또 고시 공부하면서 국사를 배우고 했는데 맨날 뭐 저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만 하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고는 그냥 대충 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게 2019년도 우리 주대한 대표님 강연을 들으면서 새롭게 봤고 그대로 이제 우리 주대한 대표님을 통해서 그런 여러 모임에 가면서 우리 박명수 교수님 강연도 듣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그리고 특히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저도 이제 사실은 고향이 고창입니다. 몰랐어요. 근데 알면 알수록 아니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인천 사랑방이라는 어떤 뭐 이제 그 모임을 만들어서 지금 지금 이제 6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서 누가 없었다면 이런 그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박성주 차관님 오셨던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 딱 맞는 말 같아요. 만약에 누가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근데 이렇게 딱딱 아까 저 백범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백범 선생이 안 계셨다면은 대한민국. 근데 저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백범 선생 참여 안 하셔도 대한민국 탄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분 이승만 박사하고 인천 선생이 안 계셨으면 과연 이승만 박사가 33년 만에 와가지고 그 남로당 그 투쟁에서 과연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건국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인천 선생님께서도 아까 이승만 박사가 안 계셨으면 상징으로 정말 어떤 딱 그래서 그 두 분이 누가 안 계셨다면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탄생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딱 두 분 한다면은 저는 이승만 박사하고 인천 김성수 선생. 그래서 우리 주대한 대표께서는 이제 그런 표현 쓰는 거에 좀 반대를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이고 대한민국 건국의 어머니는 뒤에서 온갖 뒤치다거리를 닿으면서 이렇게 인천 김성수 선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1운동도 예. 인천이 없었으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저 대한민국 탄생사의 그 3.1운동 이렇게 또 우리 박승국 차관님도 영광이라고 저 고창 영광은 일직선을 해가지고 아마 옛날 동학 때부터 같이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창국 박사님하고 뭐 아직 상의는 안 드렸지만은 이 학술 행사는 4월 26일 정읍에서 했고 그 다음에 북토크는 8월 8일 날 교보에서 했는데 막상 그 전라북도의 도청에 있는 전주에서는 이런 행사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 공교롭게 우리 대한민국의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과 관련해서 이제 광고 80주년도 됐지만은 중요한 책이 인천 탐사 김성수라는 책이 1월달에 나왔습니다. 인천 기념회 이진강 그 다음에 항호택 두 분이 써가지고 그
다음에 또 4월 달에 경이로운 대한민국 탄생사. 그래서 공동 북 콘서트를 인촌 선생 탄신일이 10월 11일입니다. 1891년 10월 11일 날 탄생을 하셨는데 이번 10월 11일이나 10월 10일 날 전주에서 인촌 김성수와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탄생 요 공동 북토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이미 저쪽 인천탐사 김성수란 책을 쓰신 황우택 저자하고는 얘기를 마쳤고요. 우리 이제 최창국 박사님께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우는 때 드렸는데 한번 전주에서 10월 11일 날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오셨던 분들도 그때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은 우리 경이로운 대한민국의 탄생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마이크를 접어요. 너무 좀 길게 표절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자에게는 참 그 힘이 나는 말씀 같아요. 이 콘서트 북토크를 여기저기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걸 기획해 주신다니까 감사하는데 저자께서는 어떻게 준비되면 하실 건가요? 예. 네, 그래서 그 대한민국을 탄생하는데 호남 오걸의 역할이 매우 컸는데 그 본 지역에서는 그분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김정수 선생님에 대해서 조명하고 계시는 최영배 선생님 그리고 또 호남 오거를 주창하신 분이 또 우리 최창국 박사님이시거든요. 두 분이 잘 협력하면 그분들의 주된 활동 무대였던 전북, 전남 지역에서 새로운 어떤 반향을 좀 일으켜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또 젊으신 분들이 제 눈에 많이 띄는데요. 사실 그 역사서나 현대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관심 갖기가 좀 쉽지 않는 것으로 제가 벌써 꼰대가 된 느낌인데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어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혹시 작가님께 저자께 질문하고 싶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 누구 없으실까요? 약속은 안 됐습니다. 젊은 분에게 한번 말씀 기회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그 소피아로 활동을 하셨던 송기영 변호사님께 마무리 멘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젊은 분들 안 나오면 이거 끊어야 돼요. 제가 지목해드릴까요? 여기 여성 두 번째 줄에 앉아 계신 여성분 어떤 연유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북토크에 또 오셔서 장황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책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상황을 잘 몰라요. 하지만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고 싶은데 강제로 시키겠습니다. 앉아서 해도 돼요. 아까 이제 책에서는 이번 책에서는 박근혜 정부까지 이제 평가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또 이제 계속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니까요. 그 관해서 또 새로운 책을 집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한국 근현대사 이게 이제 이 개설서이고 통사인데 이 책의 진행 아마도 여기까지를 지금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의 추이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고 아울러서 어차피 우리 젊은 분들 대표해서 질문하신다 보니까 우리 연세대학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는 우리 남기혁 우리 강사님 오늘 참석하신 그런 소감과 아울러서 좋은 공연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예, 선이 가나요? 제 이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공은 철학이라서 사실 계속 말씀 들으면서 철학적인 그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역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방향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국민 통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떠오르는 어떤 해석은 두 가지가 있는데 1번은 이제 양쪽이 싸우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합의를 보는 그쪽의 양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양보를 하는 거는 항상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양보가 아니라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양쪽이 다 아니에요. 제3의 길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국민 통합을 주장을 한다면 일종의 3파전이라고 이제 이 어떤 그 판을 이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심오한 이런 질문을 던져주고 가셨는데 결국 이제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먼저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역사의 이면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그저 서로 양보만 해서는 결코 올바른 통합은 이뤄낼 수가 없겠죠. 아까 그 질문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뭐 서로 양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의 근현대사를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읽어봄으로 인해서 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열린 시각으로 어떤 다치고 진영 논리로만 보지 말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좀 더 역사의 진실을 찾아보면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우리의 역사를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로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지에서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통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다 뭐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그 두 분의 젊으신 분들의 그 고민과 문제의식이 제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까지 끄집어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자, 없으시면 시간도 많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축사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최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고시 공부하면서 고생 많이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힘이 되어주고 오늘날까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 이제 송경 변호사님이신데 소피아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그 독재 정권 시절에 이게 잘못 걸렸으면 조직 사건으로 엮일 뻔했는데 다들 보니까 법률계로도 진출하시고 또 공직으로 나가셨고 그랬던 분이니까 사상적으로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소피아 아시는 대로 그 철학적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살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고민하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선배님들 같아서 제가 오늘 마무리에 동료였던 송경 변호사님의 그 최찬무 저자, 최찬무 박사의 앞으로의 학술활동 또는 여생에 대해서 이런 삶을 좀 살아달라고 하는 당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송경호 변호사님은 그 신학을 하셔가지고 아마 마무리에 축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가 더 좋습니다. 지금 변호사님의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워서. 네, 변호사님. 저보고 뭐 축사를 해달라고 저기서 내가 뭐 자꾸 나서서 뭐하냐. 그래서 내가 오늘도 이제 거절했는데 또 결국 딱 이제 바둑도다가 저 하듯이 다 걸렸습니다. 뭐하니까. 그래서 그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이광택 그 교수님하고 우리 박사원님 전부 이제 이게 세국이랑 이렇게 사실은 옛날 그야말로 그냥 뭐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다 그야말로 형제들 같은 분들이에요. 고생 많이 하셔요. 제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이 그때 이제 해화동에 소피아라고 그야말로 이제 뭐라고 백수들이 이제 고시는 안 되고 고시가 너무 안 되니까 그때 한 100명 정도 그 소피아라고 고시가 있었는데 100명의 수제 100명 한 80명 100명 그러니까 밥 한 그릇 그 쿠폰 하나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먹고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어려우면서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인재 의원도 거기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인재 의원이 뭐가 더 볼 것 같으니까 와 목쳐가지고 그냥 전 부부가 다 나서가지고 그냥 뭐 내일같이 좀 돕고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건 옛날 얘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최창복 박사가 제일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보다는 이제 후배인데 여기 이 최창복 박사 또래들이 사실 그 소피아의 중간 허리를 지금까지 지금 전부 뒤에 있는 계신 분들 여기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최창복 박사가 그 또래들인데 최창복 박사는 사실 학교를 제대로 못 나갔습니다. 학교를 그 당시에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런 일을 막 그렇게 하는데만 어떻게 뭐 일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검정 출신인데 그때 그 어려운 걸 다 디디고 올라섰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시청에도 그냥 그 시험 공부했는데 금방 이제 원래 이제 행정고시 하다가 안 되니까 딱 한데 접시 딱 그 6급 시험 딱 들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접시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뒷바라지를 이제 그 부인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런 부인도 없어. 최창복 박사가 오늘 있는 것은 그 부인이 참 눈물겨운 사연이 있어요. 정치 한번 나온다니까 저 분이 이제 뭐 돈도 있는 분, 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유치원도 하고 그렇게 워낙 성실하니까 유치원이 잘 돼. 유치원이 잘 돼. 워낙 성실하니까 착하고 성실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2억을 딱 만들어가지고 남편한테 딱 주면서 한 번만 해보라고. 그래서 시장도 한번 나오고 정읍시장도 나오고. 근데 돈이 워낙 없으니까 정읍시장 될 뻔했었어요. 한번 정읍시장 될 뻔했었는데 돈이 워낙 없어. 그러니까 그 부인의 눈물겨운 뒷바라지 사실이 있었죠. 사실 공저로 해요. 공저. 공저로 해야 되는데 좀 돼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타이프도 못 치는 사람 아니에요. 타이프 다 치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 딸하고 아들하고 다. 그러니까 참 그 뒷발이 가족적인 그 참 눈물 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정읍시 산골에서 원래 살았었는데 산골에서 감나무 밑에서 애들하고 노는데 그 어떤 우리 동네에 이제 좀 이렇게 바보라고 할까 바보라고 좀 미안하고
좀 더 이렇게 좀 IQ가 떨어지는 우리보다 한 5살쯤 많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꿈에 한 5살, 6살 있을 때 감나무에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이승만 찬가. 포마우신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이승만 매일 그 지금도 저 바보 친구가 우리보다 나이가 많지만 우리가 친구예요. 네. 남철이라고. 그 집에 가면 이렇게 그 뱀들이 그냥 그 진짜 지붕에서 훅 내려와 있고 가난한 사람이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 집 가면.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승만을 이렇게 막 김일성 하듯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도 사실 이승만 씨도 그 본인이야 그렇게 안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많았어요. 만약에 많이 됐으면 그러시면 돼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책을 보면은 그 미국 위에서 40년인가 활동을 했는데 미국 그 국무성 관리가 프란체스카 이사한테 이승만한테 미국 국적을 가져라. 그러면 네가 활동하기가 좋다 그랬더니 끝끝내 국적을 안 가져. 무국적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승만 씨가. 그렇게 지조를 나름대로 깊숙했어요. 그래 해방됐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김성수 씨를 보면은 저도 그런 옛날 김성수 전에 김성수 씨를 보면은 고대생들이 막 좀 이렇게 진보적인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생기고 김성수 씨 동상에다가 그 밧줄 걸어가지고 끌어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럴 필요 없다. 가져가야지. 가족들이 얼마나 가족들이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과연 인간이라는 것은 저는 뭐 부끄러운 인생을 많이 살았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어보지도 못하고 현장에 있어본 적도 없고 그런 고생한 적도 없고 그런 사형 선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고문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 뒤에 막 듣기만 하고서 많은 사람들 인간이라는 99% 그래요. 현장에서 목숨 걸리고 목이 잘리고 또 고문 당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고 뒤에 들은 사람이 막 이승만을 죽여야 된다, 김구를 죽여야 된다, 김성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일부의 단점을 보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저는 이제 다 비슷한데 저는 오늘도 하나님 빨리 데려가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빨리 간단하게 데려가시라고 복잡하게 하죠. 우리 이광택 선배가 오셔가지고 조문화 볼 거 없이 간단하게 피해 없이 데려가도록 하십시오. 기도를 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그렇다고 제가 거룩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함부로 이승만을 막 욕하는 사람, 함부로 김성수를 막 욕하는 사람, 좌나 우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식이에요, 가식. 우리가 최소한도 죽기 전에 그걸 벗어야 그런 가식이더라고요. 저는 가식스러운 인생을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최창목 박사 알 거예요. 이병헌도 알 거예요. 내가 굉장히 가식스러운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다 대부분 나가지고 이승만 욕하고 김성수 욕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현장에서 한 번도 일제히 그 고난을 받아보지 않고 매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그 책만 보고 막 김성수 막 죽여야 된다, 이승만 뭐. 근데 제가 대학 때 뭘 받냐고 하냐면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해방 그것이 이제 좌파적인 시각을 가진 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일 저희가 미워했던 게 박정희 죽여야 된다. 맨날 박정희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정희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해방 전후사 총독이론. 그러니까
진짜 뭐 훌륭하다 막 이렇게 그런 사상에 저도 많이 빠졌어요.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 해방 전후사에 쓴 그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그거 이제 그렇게 하면은 민족을 위해서 다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듯이 다 바치고 자기는 이 초가집에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잘 살아요. 잘 살아. 그게 뭐냐 이게. 똑같아. 누가 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초가집에서 늘 이제 거린들 또는 이렇게 없는 사람들 저렇게 우리 좀 독차가 이제 사업하시듯이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늘 베풀면서 나는 정말 갈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은 이승만을 욕하고 김성수를 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 최성원 목사 대학장사는 보다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깨우고 무릎 꿇고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책이 아닌가. 굉장히 앞으로 큰 반응일 것 같은 것 좀 조금 더 해가지고 부인하고 공주로 다시 농담이 아니야. 더 그렇게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도 가가지고 중국도 한번 가보고 중국 사람들도 이거 이것도 정치 차리거든. 그럴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